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충남 지역 곳곳에 내린 큰 비로 농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청양에서는 노후된 저수지뚝이 무너지면서 인근 시설하우스 등이 순식간에 흙탕물에 잠겼는데요.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청양의 한 시설하우스.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던 흙탕물은 겨우 빠졌지만 하우스 안은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밀려든 흙탕물을 견디지 못해 블루베리 묘목들은 힘없이 쓰러졌고 잎사귀마다 누런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길이 안 보이니까 길까지 완전 묻혀갖고 그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걸어서도 살살 이렇게 걸어오는 정도 그렇게 물이 차 있었거든요. 블루베리 같은 열매 과일은 한번 물에 잠기면 뿌리가 썩고 곰팡이가 피어 회복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영농 손해를 입은 데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나무들을 통째로 뽑아내야 할 처지에 놓인 농민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서서 이제 시들어 죽게 되는데 이 블루베리가 상당히 이제 비싼 묘목도 비싸고 가격도 비싼 거기 때문에 피해가 상태가 이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난 8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청양 지역에 내린 비는 200mm 이상.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진 데다 인근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945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많은 세월 속에서 이것이 침하가 많이 됐고 또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비가 135mm가 왔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 군이 각별하게 노력을 해서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은 매년 정기 점검을 벌여왔지만 노후된 제방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폭우를 견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일 기준 청양 지역에서만 농경지 6곳이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청양군은 지역 내 저수지 62곳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같은 작물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당장 내년 농사조차 기약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방송에서 비어업인의 불법 수산물 채취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갑니다. 지난 뉴스에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심지어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산물 채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 SUV 차량이 인적이 드문 해변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취진의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이들은 장비를 챙긴 뒤 해삼과 전복 양식장이 있는 바다로 향합니다. 어촌계장이 멈추라고 방송까지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채취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저희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어장 및 양식장입니다.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해루질을 하는 분들은 어장에서 불법 작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발 조치하여 해루질하는 것을 제한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루질을 한 이들은 비어업인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 한 달은 해삼을 잡을 수 없는 금어기입니다.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해루질을 하고 있는데요. 태안군은 금어기를 맞아 수산자원관리감시원 30명을 야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 한계가 있어 비어업인의 채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채취 방법과 도구, 수량으로만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를 규제할 수 있는데 어민들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구나 수산물을 그 자리에서 버려 증거를 인멸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일 야간 단속에 나서며 비어업인들에게 불법 채취 자제를 당부한 어민들. 수산물 채취 시간과 장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그건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제 밤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간혹 지키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하는데 시간대만 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단속하기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어업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지난 3월 국회에서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기준을 시간과 장소까지 확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간과 장소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펜션 숙박업 관계자들의 반대입니다. 이들은 조례 제정 시 해루질객의 방문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충남도에서 관련 조례를 추진하다 펜션 숙박업 관계자들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태안군은 내년 4월 1일 전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어민, 숙박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해안 경찰서에서도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서 강력하게 좀 권한 이게 단속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례들 이런 적발되는 사례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민과 숙박업 관계자들의 이해상충으로 조례 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를 막기 위한 어민들의 고군분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최근 홍성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충남경찰은 지난달 홍성에서 발생한 50대 남성의 흉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찰이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계획범죄로 밝혀냈다고 보도했는데 경찰은 처음부터 계획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했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다만 경찰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스토킹 혐의 부문은 자신들의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양군이 나뉘어져 있던 농어촌 기본소득의 면지역 사용 권역을 통합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기본소득은 읍권역과 면지역 1, 2생활권으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면지역 내 사용처 부족과 주민 불편이 지속되면서 9개면 전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용 권역이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권역은 읍권역과 면권역 2개로 단순화됩니다. 청양군은 이번 조치로 사용률이 저조했던 일부 면지역의 불편이 해소되고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체육계 전반에 휘몰아치는 직선제 바람 속 지방체육계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일대 혁신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간선제 틀을 깨고 선거인단 규모를 늘려 공정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8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기존 간선제 중심의 선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정관 개정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지난 1년 반 동안 공청회와 간담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오는 16일 열리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9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산하 회원 종목 단체장 선거, 그리고 2030년 말 지방체육회장 선거까지 직선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부진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대한축구협회 사태는 체육계 선거 개혁의 촉진제가 됐습니다. 기존 200명 안팎에 제한된 선거인단 구조로는 더 이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치러질 대한축구협회 보궐선거의 선거인단 확대 등 직선제 가이드라인이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요.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선거인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큰 틀의 방향성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서산시와 태안군을 차례로 찾아 민선고기 정책에 대한 공조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산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건립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핵심 사업 30건을 살펴보고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태안을 방문한 성 의원은 발전오사 통폐합 본사 유치, 전국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의원은 전반기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농어업과 농촌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국가재정과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당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건립을 비롯한 당진 지역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환자를 실시간으로 돌보는 의료체계가 충남 지역 의료원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3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 전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 정보를 연계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동검진은 사교 복지회관에서 열리며 검진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검진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51세부터 80세까지 여성 농업인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검진에서는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폐활량 등 5개 항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검진비 22만 원을 전액 지원해 대상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 과정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입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당진시는 지역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30여 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민평가단은 공약 추진 상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당진시는 이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대응팀을 꾸려 홀몸 어르신과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을 위해 예찰 활동을 벌이고 8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농업인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야외 건설 현장에는 폭염 예방 수칙을 수시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무더위 쉼터 420여 곳과 그늘막 130곳을 가동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도로 열기를 식히기 위한 살수차 대형 2대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짐에 따라 구기자 탄저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빗물과 바람을 통해 전파되는 탄저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초기에 감염되기 쉽고 한번 발생하면 방제가 어려워 수량 감소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기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비가 오기 전후로 최소 1, 2회 이상 선제적인 방제를 시행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뿌리 습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중호우가 지난 뒤에는 쓰러짐 방지를 위해 유인주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오는 30일까지 관내 숙박업과 목욕장업, 세탁업소 120여 곳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평가반을 구성해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 등 위생관리 수준을 현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은 최우수, 80점 이상은 우수, 80점 미만은 일반 관리 대상 업소로 분류해 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 중 상위 10% 이내의 업소에는 위생용품 등이 지원되며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계도 조치됩니다. 윤희신 태안군수가 현장 중심 군정을 펼치기 위해 모든 부서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 태안군은 윤 군수가 9일 환경관리센터 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30곳을 순회하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서 순회는 민선국이 군정 운영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의 수건인 충남대 내포 캠퍼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됩니다. 사업비 469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대 내포 캠퍼스는 홍성 홍부급 부지에 조성되며 오는 203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동물방역학과와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학과 등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3개 학과, 정원 250여 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심사 통과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고등교육기관이 없던 내포 신도시의 교육 기능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AI와 청년부서 신설을 포함한 민선국이 첫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을 보면 AI를 도민의 삶과 행정 전반에 접목한 AI 기본사회복지실과 AI 산업혁신국을 신설 개편합니다. 또 청년 성장국을 신설해 청년의 성장과 교육,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오는 1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조직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고 도의회를 통과하면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에서 국가공인 한우 보증시 수소가 탄생했습니다. 서산시는 음암면 미송농장의 한우가 신규 보증시 수소로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지역에서 보증시 수소가 배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증시 수소는 우수한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 공급하는 수소로 약 5년 이상의 엄격한 심사와 유전 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시 수소의 정액은 한우 계량 사업소를 통해 생산된 후 8월부터 전국 한우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역 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산 한우대학 운영과 우수정액 선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 243개 등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난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정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재난 유형별 사전 대비와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정부 포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항포구와 바닷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13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태안군은 열흘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인명구조함의 잠금장치 작동 여부와 구명조끼, 구면황 등 필수 구명장비의 비치 상태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문을 연 만리포 해수욕장은 개장 전 점검을 마쳤으며 파손되거나 노후한 장비는 현장에서 보충하거나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